불교에서 마음을 깨달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알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인간이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지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알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거는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또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알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공부 중에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하면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걸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금방 깨닫고 또 어떤 분은 오래오래 해도 못 깨닫는다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별로 애도 안 썼는데 또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깨닫는 분도 있고 못 깨닫는 분도 있고 왜 그냥 바로 깨치는 분도 있고 왜 오래오래 있다가 깨닫는 분도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렵게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가 그게 어려운 공부고 그게 난이잖아요. 난. 뭐 별로 세월도 오래 안 가고 그냥 바로 깨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뭐 몇십 년 있다 깨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쉽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누구는 깨치는데 누구는 왜 못 깨치느냐. 누구는 쉽게 되는데 누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인연이라고 그러고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을 난이라고 합니다. 불교 수행에 난행도, 이행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염불수행을 이행도라고 그러고 참선수행을 난행도라고 그러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염불은 대부분 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이행도, 그 참선은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붙여요. 이름을 난행도다, 이행도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그래 안 붙이거든요. 정토종에서는 그래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원인이 뭐냐? 왜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쉬우려고 들면 뭐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그런데 이 말도 이게 옳게 한 말이 아니에요. 쉬우려 들면 털끝 하나 안 움직이고 깨닫는데 세수할 때 코 만지려면 세수물도 준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손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끝 하나도 안 움직이고 깨닫는 건데 뭐 세수할 때 코 만지기는 이건 어려운 거죠. 이건 아주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움으로 들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 이래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건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자견자기, 스스로 자자, 자견, 볼견자. 자기가 누구를 보냐?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확실히 보면 자기를 안 거고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거고 자기가 자기를 찾은 거거든요. 그 세상에 자기가 자기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대 뭐 모래사장에 가서 무슨 금을 보라면 어렵겠지만 자기한테서 자기 보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게. 자견자기라. 자견자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자합자심이라. 자기라는 스스로 자자고 합할합자. 스스로 자자 마음심자. 자기가 자심 자기 마음하고 합하는 거예요. 자합자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는 게 마음 공부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과 합해지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게 왜 어려우냐 이거죠. 마음 공부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법이나 내가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방법에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우러들면 마음 공부보다 더 쉬운 게 없지만 어려우러들면 정사작반이라 삶을 정자가 있잖아요. 모래사자. 모래를 삶아서 지을작자, 밥반자, 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정사 밥을 하려면 쌀을 삶아야 될 텐데 모래를 삶으니까 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모래 삶아가지고는 밥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방법이 잘못되면 정사작반이라고 그래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지. 쌀 물에 넣어서 밥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우냐 이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거 아주 독특해서 마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공부다 이거죠. 아주 매우 특이한 공부다. 그래서 그걸 잘 알면 그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 모래를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원리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마음 공부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과 합해지는 게 마음 공부인데 그럼 방법은 뭐냐? 방법은 반조예요. 돌아볼 반자 빛일 조자. 이게 조는 조견 본다는 말인데요.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조명. 그 조는 조견이라 비춰보는 거. 반 돌이킬 반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뭘 하든지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 방법이에요. 다른 걸 보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모래를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그건 쌀을 삶아서 밥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조자심, 자기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반조자심. 사람 일체 중생이 전부 밖의 대상에 쫓아가요. 이걸 목전 경계에 침몰한다 이래요. 눈앞 경계, 눈앞 환경에 쫓아가서 이 눈앞에 펼쳐진 대상에 자기가 흡수돼 버려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경계에 팔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계에 팔려간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한 명안조사는 목전 경계가 다른 경계가 아니라 자기 면목이 자기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간 범부가 볼 때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이상하고 특이해서 쫓아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침몰하는 대상이지만 눈 밝은 조사들은 목전 경계가 자기 면목이다. 그래서 조사 설의가 뭐냐?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눈앞 경계잖아요. 그럼 뭐 잣나무 하나만 그건가? 우주 만물이 전부 자기 면목인 거예요. 이게 요거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요. 경계에 팔린 거고요. 이게 내 얼굴이다. 이게 조사 안목이에요. 이게 내 얼굴인 거예요. 그 요것만 얼굴이 아니야. 이 전체 우주 만물이 전부 자기 얼굴인 거예요. 목전 즉견 자면목이라 이게 깨달은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자기 면목을 봤다. 목전 즉견 자면목. 그러니까 이거 종이네. 이래 쫓아가면 여기 미혹하고 경계에 침몰한 거고 뭐를 보든지 자기 얼굴인 거예요. 자기 얼굴 아닌 건 하나도 없어. 그거를 명안조사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 또 어렵게 시작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말을 하나. 이게 이 마음 공부가 다 된 분들은 목전에 무이물이라 눈앞에 다른 물건은 없어요. 이게 명안조사 안목이에요. 눈 밝은 조사들의 눈이다 이게. 그런데 중세들은 목전에 전부 침몰해버려. 그래서 이제 경계에 팔려간다 이거죠. 여기 팔려가고 저기 팔려가고 끊임없이 그냥 돌아만 다녀서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아 이거 엄청난 일이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못 돌아보냐. 경계에 계속 딸려가서 못 돌아봐요.
경계에 향진 매몰, 향진, 티끌에 향해서 매몰 묻히고 빠진다. 이 향진 매몰을 계속 하다 보니 티끌, 아, 저 물건 좋네, 저거 좋네, 저거 어떠네. 이게 향진이거든요. 향할 향자, 티끌 진짜. 그 묻힐 매자, 매장한다고 그러죠. 빠질 뭐 매몰돼 버려요. 향진 매몰해요. 그러니까 경계로만 나가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고 익숙하고 익숙해졌으니 그 경계로 쫓아가는 마음을 되짚어 돌아본다는 건 아유 안 해본 일이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안 하는 거예요. 다 본부는 해본 것만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밖을 향해서 쫓아가는 일만 지금까지 했는데 마음 공부는 쫓아가는 일을 멈추고 쫓아가는 마음을 돌아봐라. 이게 반조거든요. 돌아보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돌아봐라. 이게 반조 자심이에요. 요거 하나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